네, 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통해서 지금 화재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해당 화재 현장이 페인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아닐까 지금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일반 화재랑은 좀 어떤 점을 달리 보고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까?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이제 천천히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강남 제비스코 공장 같은 경우는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은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 뭐 굉장한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혹시 뭐 폭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물질들이 이제 그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천천히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발성의 어떤 화재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화재를 급격히 연소시키게 되고 주변에서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굉장한 그 열을 의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장에서 주민들이 최초 폭발 이후에도 간간히 폭발음이 들린다라고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 역시 안에 있는 물질이 계속해서 좀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학물질을 페인트와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 공정이나 그런 공장의 시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물질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폭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뭐 최성기의 화재가 지나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에 또다시 이제 폭발성의 어떤 화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은 지켜보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은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지금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공장으로부터의 어떤 폭발성에 의한 열을 느낀다든지 강한 진동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어떤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좀 안전한 장소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재가 어떻게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어떤 그 위험을 줄 수 있을지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 대피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대피를 하실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유해 연기, 유해 가스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수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장치를 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집 안으로 이런 유해가스나 열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창문 등을 닫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을 보시고요. 바람의 방향에 가능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연기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혹시 그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게 급한 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해 가스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하고요. 그 화재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는 다르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마스크로서는 거의 그 화재에 발생하는 연기 안에 있는 유해가스를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접어가지고 물에 적신다든지 티슈를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접어서 물에 적신 상태로 코와 입을 호흡기를 막고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건을 접어서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좀 막아두는 게 좋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대피를 해야 될 때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예, 지금 밤늦은 시간에 좀 발생을 하고 화재가 보이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뭐 집 쪽까지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집 안에 머무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대피하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장하고 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폭발에 의한 소리를만 들리고 뭐 진동이라든지 뭐 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급박하게 이제 대피를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제 지금 뉴스를 보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심하시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무엇보다도 근데 주변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장 주변에 산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연수 확대가 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혹시라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제 화재 진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관련 내용을 전파를 못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제보자 전화 연결을 할 때도 어떤 분은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고 또 못 받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상황을 같이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를 이제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전파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소방방재청 얘기로는 이 공장 안에 제5류 위험물이 저장이 돼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제5류 위험물, 뭐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 위험이 커서 진화가 어렵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렇게 되면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좀 위험성이 큰 상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굉장히 화재 위험성, 즉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이 공장 내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장치,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이제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 그 내부에도 아직까지 연소가 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화재가 좀 전보다는 조금은 잦아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공장 화재는 어느 순간에 다시 굉장히 큰 폭발성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현장에서 큰 불길은 잡았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이 많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하는 소방대원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요 또 교수님 도움 말씀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좀 연결을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